너무 불길한 방법으로 없어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인터넷에선 한때 무서워서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건이었죠.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92년 7월 7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요시노 가족의 외동딸 요시노 미사키의 생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날 요시노 가족은 함께 쇼핑센터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인 요시히로는 그날도 회사에서 일이 있었지만 반차를 사용해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요시히코는 회사를 퇴근하고 쇼핑센터가 있는 역을 향했죠. 아내 미유키와 미사키는 쇼핑센터가 있는 역에서 아버지 요시히코와 합류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미사키의 생일 선물을 사서 돌아갔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네? 하지만 이후 이 가족에겐 너무나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족은 오후 4시경 고가츠카 고분이라고 불리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일본 휴고현 이타미시에 있는 문화유적지이죠. 이 고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사키가 말합니다. 나 심사참배가 하고 싶어! 미사키의 부모님은 단순히 미사키의 어리광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미사키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필사적으로 부모님에게 고분에 있는 신사에 가고 싶다. 미사키는 떼를 부린 것이죠. 그리고 미사키는 떼를 부리면서 그 장소에서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심사참배를 하고 싶어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요시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미사키에게 오해를 지어주고 신사참배를 다녀오게 합니다. 별로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미사키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러 갔을 때 부부는 신사 앞에 있는 토리이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토리이와 신사까지는 고작 10m 거리였습니다. 요시다 부부는 미사키가 신사가 있는 계단을 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시노 부부는 토리이 아래에서 미사키가 신사 참배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단순히 동전만 던지고 원하는 것만 빌면 끝나는 일인데 미사키가 5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사키의 아버지 요시히로는 서둘러 미사키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고작 10m 되는 거리에서 5분 만에 미사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뭐? 다른 곳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길은 요시노 부부가 서있던 토리이가 있는 계단 한 곳이었습니다. 신사 주변에는 8m 정도의 굴이 있어서 6살 아이였던 미사키가 혼자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딜 가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겠네? 미사키의 부모님은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미사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사키는 고작 5분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미사키의 부모님은 당황해서 바로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미사키가 굴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조사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유괴는 아니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유괴범이 미사키의 부모님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흔히 일본에서 자주 말하는 카미카쿠시 상태였죠. 다만 딱 한 통의 정체불명의 전화가 요시노 부부의 집에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목소리로 보아 연령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미사키가 걸었던 거 아니야? 이 전화를 받은 미사키의 어머니인 미유키는 미사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럼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찾았어? 경찰은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알아내는 것에 실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수수께끼의 여성의 전화를 받는 중 미사키의 집의 현관을 팍팍팍 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사키의 할머니가 확인해 봤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과 사건이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미사키의 할머니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진짜로? 사건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타이밍이 조금 꺼림칙하네. 아무튼 이런 기분 나쁜 전화는 사건의 1년, 2년, 3년 후에도 미사키의 생일이 되면 걸려왔다고 합니다. 전화 내용은? 전화로 무슨 말을 한 거야? 아쉽게도 전화 내용은 미사키의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미사키가 실종되고 1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인물이 요시노 부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어느 인물? 그 인물은 카와카미 키요코 영매사였습니다. 미사키의 영혼을 불러서 사건을 해결하겠다. 너무 수상하지 않아? 이 카와카미 영매사를 부른 것은 미사키의 고모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사키의 고모는 이 카와카미 영매사에 미칠 듯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카와카미 영매사의 등장으로 사건은 엄청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카와카미가 뭘 어쨌는데? 카와카미 영매사는 고쿠리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미사키의 영혼을 소환합니다. 고쿠리상이란 분신사바와 비슷한 강령술입니다. 분신사바는 영혼을 부르기 전에 OX 종이를 준비하고 영혼을 부르죠. 그리고 그 종이 위에 빨간색 펜을 쥔 상태로 영혼에게 질문을 하면 그 영혼은 펜을 쥔 질문자의 손을 움직여 Yes, No로 대답해줍니다. 고쿠리상은 이런 분신사바보다 조금 더 자세합니다. 0부터 9까지 숫자가 있고 각각의 글씨가 있는 종이를 준비한 상태에서 영혼을 부릅니다. 그리고 분신사바의 빨간 펜을 대신하여 10엔 동전을 준비하고 그 동전 위에 손가락을 올려둡니다. 그 다음 영혼에게 질문을 하면 영혼은 질문자의 손가락을 움직여 동전으로 글씨를 가리키면서 단어 혹은 문장을 만들어 답변해줍니다. 여기서 카와카미 영매사는 보통의 고쿠리상을 할 때 사용하는 10엔 동전이 아닌 삼각형 모양의 조그마한 나무 판자를 이용하여 영혼과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뭐야 그게? 괜히 더 수상하잖아.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카와카미 영매사는 요시노 부부 집에 도착하자마자 요시노 부부에게 인사를 한 다음 미사키의 방으로 가서 책상을 준비하고 그 위에 종이를 두는 등 강령술의 준비를 했습니다. 카와카미 영매사는 요시노 부부에게 미사키가 아꼈던 물건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시노 부부는 미사키가 아끼던 봉제 인형을 빌려주었습니다. 준비를 모두 마친 카와카미 영매사는 강령술을 시작했습니다. 카와카미 영매사가 준비한 종이 위에 나무 판자를 두고 그 판자 위에 요시노 부부, 카와카미 영매사가 손가락을 올립니다. 미사키의 부모님도 같이 한 거야? 이런 강령술은 지인이 참여해야 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더 정확하게 부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가장 절박한 건, 가장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건 요시노 부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확실히 감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 만약 강령술이 잘 된다면, 진짜로 미사키의 영혼이 내려온다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거나 무엇인가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카와카미 영매사는 요시노 부부에게 미사키와 즐거웠던 추억을 생각하라고 말하며 미사키의 영혼을 부르는 강령술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방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에 카와카미 영매사는 미사키의 영혼이 내려왔다 생각하고 상냥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별과 이름을 물어보면서 내려온 영혼이 진짜로 미사키인지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카와카미 영매사는 사건에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죠. 제일 처음 카와카미 영매사는 지금 어디 있니? 미사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사키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의미야? 대답이 맞지 않는 질문에 카와카미 영매사도 위화감을 느꼈고 다시금 질문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니? 그러자 그 다음 대답은 뒤. 이런 대답에 모두가 뒤를 확인했지만 당연히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와카미 영매사는 미사키의 이상한 대답에 이상함을 느끼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사키 이제 돌아가도 좋아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무 판자가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 그렇게 나무 판자가 하는 말은 이타이쿠비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파, 목 정도이죠. 그리고선 갑자기 방에 불이 꺼지고 주변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 나무 판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 카와카미 영매사도 당황해서 이제 괜찮아, 미사키 이제 돌아가 주렴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나무 판자가 탁 하고 깨지면서 그와 동시에 미유키의 비명이 방에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유키는 흰자만 보이며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 요시히로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카와카미 영매사와 그 영매사를 부른 고모에게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연히 화가 나겠지. 아무튼 그래서 미사키 사건은 이렇게 끝난 거야? 뒷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건 후일 카와카미 영매사가 미사키 고모에게 말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깨져버린 나무 판자는 보통 자연스럽게 나무 판자가 깨져버린다면 나무의 결을 따라서 깨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 판자는 이 결과 전혀 상관없이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상한 힘이 작용했다는 거야?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카와카미 영매사는 요시노 부부 집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비밀? 카와카미 영매사는 강령술이 끝난 직후 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건 미유키의 목을 조르고 있는 미사키의 모습을 말이죠. 미사키는 엄청난 표정으로 미유키의 목을 조렸다고 합니다. 미유키는 미사키의 엄마잖아. 왜? 그 집은 미사키의 선조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 카와카미 영매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카와카미 영매사는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근처의 사람 말에 따르면 카와카미 영매사의 시체가 발견된 것은 어떤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내려가 보니 카와카미 영매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카와카미 영매사뿐만 아니라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카와카미의 목을 조르고 있던 것입니다. 우물을 내려가던 사람들이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려 하자 그 그림자는 카와카미 영매사의 비명과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카와카미 영매사의 시체뿐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난 후 그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들개들도 미친 것처럼 밤만 되면 지저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사람들은 재앙이야 재앙, 이 일을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주민이 카와카미 영매사의 집의 창문에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기묘한 현상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미사키의 고모가 미사키의 엄마 미유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고모는 미유키가 미사키를 죽인 범인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사건이므로 일본 인터넷에선 고모의 의심과 맞물려 미유키가 남편인 요시히코와 함께 딸 미사키를 죽인 것이 아닌가 의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 리가 없잖아. 갑자기 딸이 사라지고 그 딸이 죽었다고 강령술을 하다니 의심이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웹사이트에서도 1992년 고분에서 행방불명된 미사키의 이야기는 청작인가요? 실화인가요? 사실은 엄마가 죽인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죠. 아마 내용이다 보니 실제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는 픽션이니까.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유명한 절대로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미사키 루라는 이야기로
일본에서 있었던 21세기 심령 문학 콘테스트 중 우승한 작품입니다. 뭐야, 다 소설의 이야기였던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몰입했으면 해서 일부러 진짜인 양 떠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뭔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겠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는 그 시간만큼은 괜히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느껴져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의 원문을 읽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일본어 원문 글이 투고된 사이트를 올려두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르다르 수다르였습니다.